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46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어제 다우는 하락한 이유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급락했기 때문이죠. 특정 종목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위험 신호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어요.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입니다. 어제 밤에 상승하면서 어디죠? 중요했던 어떤 직전 고점 자리, 직전 고점, 여기가 직전 고점이잖아요. 이 자리를 넘어갔죠? 넘어갔으니까 레벨업으로 보고 좋게 봐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 전고점까지 오를 수 있다. 근데 전고점은 무거운 저항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국 본장이 개장하지 않았는데 상승 중이라 일단 분위기는 좋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 직전 고점 자리도 무거운 저항이었지만 여기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임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항이 눈앞에 있다고 반드시 사람들이 주식을 팔으란 법은 없죠. 어쨌든 오늘 밤에도 좋을 수 있는데 아무튼 특별한 위기는 안 보이는 거고 근데 일단 무거운 저항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S&P 지수는 그런 거 없죠. S&P 지수는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고 어젯밤에는 이제 뭘 했냐면은 이 전고점 여기죠. 전고점 돌파 한착 시도를 했었었는데 어젯밤에는 돌파 한착은 못했고 오늘 밤에 돌파 한착을 시도를 본격적으로 하네요. 그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지수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위험신은 없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S&P 대형주가 오르다 보니까 러셀 지수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고요. 러셀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하회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정이 계속해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 가격 조정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그런 위험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냥 수박 겉핥기만 좀 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엄청나게 강세장이고 분위기는 좋은데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변동성 지수.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좀 제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변동성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 상황이고요. 여기 바닥 하나 있죠? 여기 바닥 하나 있어요. 쌍바닥을 만든 상황이고 어젯밤에 미국 지수가 상승 마감했지만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뭘 했죠? 빨간색 두꺼운 선, 요거 뭐죠? 21선입니다. 21선을 돌파 한착하고 5일선도 돌파 한착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이거 21선을 돌파 한착했으니까 21선을 지난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돌파 시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21선 위에 올라탈 생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1선이 어떤 좀 단기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이동 평균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얘가 21선 위로 올라왔다면 얘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데 변동성이 올라오면 어디 차분히 기분 좋게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확 치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치솟게 되면은 미국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급락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변동성이 오르는 게 지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크게 치솟는 날 치고는 시장이 조용한 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추세선을 위쪽으로 머리를 돌리겠다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위기가 없습니다만은 속으로 봤을 때는 좀 경계해야 되는 위험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군다나 지금 변동성이 지금 쌍바닥 만들고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깜짝 급락 같은 게 좀 제법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한국 증시더라도 특히 그리고 한국 증시도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대형주가 하루에 5% 10% 움직이는 일이 기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깜짝 급락을 한다면 한국 증시도 대형주가 10% 20% 빠지는 일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좀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문제 없는데 저 변동성이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심상치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 없어요.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안 좋은 게 없죠.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좀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또 중요한 저항이 이 자리거든요. 그죠?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저항이 이 자리인데 여기 밀려서 또 내려오고 있죠. 채권이 훅훅 그 죽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이 없는 자리라 가지고 얘가 훅훅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주식 시장 또 망가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경계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지금 발목을 잡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지금 이게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간 FOMC 회의가 지금 뭐 내일 저녁인가 그렇고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FOMC 회의 부근에 뭐 하루 이틀 전후로 이렇게 FOMC와 일정이 겹치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변동성 지수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는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진행 중이죠. 그죠?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뭐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했던 시세가 달러가 약세로 유로화 강세로 본격적으로 시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달러가 약세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원자재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만한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값의 상승세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고 뭐 다른 원자재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을 조금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올해 뭐 작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올해 하고 작년에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금, 은 어떤 이런 쇳덩어리 그런 것들이 좀 시세가 좋습니다. 구리만 지금 현재 안 움직였거든요. 이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구리만 지금 좀 비교적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인데 구리가 한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이 금속 계열 원자재들 중에서 가장 소외가 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얘도 한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1월 5일 날에 구리 가격이 정고점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을 했고요. 신고가 랠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일단 어떤 신호탄은 쏘아 올린 상황이고 다만 지금 이제 지난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피로감으로 여기서 이제 상승인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쪽 부근에서 지금 정고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자리 매물만 소화하면은 이 구리 가격도 AI 테마와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뭐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어쨌든 구리값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구리값이 좀 금값, 은값과 더불어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값을 요즘에 좀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 좀만 보시자면은 코스닥 강세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요즘 코스닥 하면요. 다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랠리를 주고 있죠. 그죠?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 시작하겠다고 어제 신호를 줬고 오늘도 그래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대형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색. 그죠? 업종별 순환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르는데 현대차 같은 게 같이 오르기가 조금 좀 쉽지 않죠. 현대차, 기아차는 거의 쉬어가고 있고 방산 이런 것들도 쉬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봤고요. 한국 증시 특별히 위험시는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오랫동안 참았던 시세를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급등하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게 그죠. FOMC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변동성 지수가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미국 변동성이 크게 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변동성이 크게 튀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증시가 마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은 하루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씩 오르는데 5% 10%씩 움직이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게 급락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증시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급락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한국 증시 추세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긴 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빠진다고 한국 증시가 빠지면은 겁낼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긴 맞는데
한번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 빠진다는 핑계로 빠지면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에 충격이 올 수 있으니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방 베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직도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변동성이 38, 4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나간 시장입니다. 지금 이런 때가 잘 없었죠.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아래쪽으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면 굉장히 빠지더라도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환율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번 전저점 자리가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지지선 깼죠. 고점의 높이 낮아지면서 저점의 높이가 조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환율은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은 없지 않을까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상단은 일단 1475원이 상단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한 것 같고 아무튼 지난번에 상승세가 좀 남아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꿈틀꿈틀 올라오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상방은 제한됐고 위쪽으로 오르는 게 이제 많이 제한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아래쪽으로 좀 환율이 좀 많이 안정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쪽 이야기는 뭐 더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삼성전자 잘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근데 더 강하죠. 하이닉스가 7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지난번 조정의 저점이었고 50% 상승한 자리가 75만 원이었는데 50% 자리에서 조정 한번 보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겠다고 어제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100만 원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입 호재까지 띄웠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100만 원이 굉장히 무거운 좀 저항이 되긴 될 겁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반도체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 아무래도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강합니다. 조정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방산 업종들도. 2차전지 굉장히 강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좋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 증시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대비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그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야기 다 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를 좀만 보자면은 유럽 증시 아직 뭐 매수 대응이 정석이긴 한데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쌍고점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아직은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자리로 보입니다만은 고점 낮아지면서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만은 일본 증시는 아직도 건전하죠,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라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을 그어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선을 넘어가면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빠지겠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중국 본토인데요. 중국 본토 증시도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정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일 뿐 위쪽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좋고요. 비트코인은 좀 약하긴 한데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 뭐 금융시장 분위기가 그래 최악은 아니고 아무튼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엔화 강세가 조금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시장이 이걸 별로 주목을 안 하니까 뭐 일단은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 엔화 강세가 너무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이 별로 이걸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